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타자는 패스트볼을 의식합니다. 주자가 득점권에 있고 투수는 첫 공 스트라이크를 잡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야마모토는 바로 변화구를 선택했습니다. 타이밍을 빼앗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정우는 속지 않았습니다. 커브가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한 순간 배트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크게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몸이 앞으로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공이 자신에게 들어오는 시간을 끝까지 기다렸다가 가장 정확한 순간에 배트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타격음이 울렸습니다. 타구는 빠르게 우익수 방향으로 뻗어나갔습니다. 3루 주자는 홈을 밟았습니다. 적시타 이정우가 야마모토를 상대로 첫 타석부터 타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단순한 안타라고 보기에는 내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MLB 에스티어 TC어에스트가 측정한 타구 속도는 94.8마일에 약 152.6km였습니다. 발사각은 17도였고 타구는 284피트를 날아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정우가 힘으로 야마모토를 이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야마모토가 선택한 속도 변화를 정확하게 읽었다는 것입니다. 패스트볼과 스플리터를 가진 투수가 초구 커브를 던졌는데도 이정우의 타이밍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 하나만으로 승부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마모토도 세계 정상급 투수답게 다시 반격했습니다. 4회 말 이정우가 다시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앞선 타석에서 커브를 안타로 연결했기 때문에 야마모토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1볼 상황 이번에는 93.9마일의 빠른 공이 가운데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정우가 배트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타구는 중견수에게 잡혔습니다. 이번 승부는 야마모토의 승리였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두 선수의 맞대결이 재미있습니다. 한쪽이 계속 일방적으로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타자는 앞선 공을 기억합니다. 투수도 앞선 스윙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음 타석에서는 서로 다른 답을 준비합니다. 경기는 6회로 향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3대1로 앞서고 있었지만 2점 차이는 결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주자 없는 상황에서 이정우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번이 야마모토와의 세 번째 승부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타석이 이날 두 사람의 대결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장면이었습니다. 카운트는 이정우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1볼 2스트라이크 투수에게 완전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런 카운트에서 야마모토가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 가운데 하나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플리터였습니다. 패스트볼과 비슷한 궤적으로 들어오다가 홈플레이트 앞에서 떨어지는 공. 타자가 조금이라도 빠르게 판단하면 배트는 공 위를 지나갑니다. 야마모토가 던졌습니다. 8마일 스플리터. 바깥쪽 낮은 코스로 떨어졌습니다. 삼진을 만들기에 충분해 보이는 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정우의 배트가 따라 내려갔습니다. 무리하게 당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공이 떨어지는 위치까지 기다렸고 배트면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익수 방향으로 타구를 보냈습니다. 안타의 장면은 첫 번째 적시타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안타에서는 높게 들어온 커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안타에서는 낮게 떨어지는 스플리터를 살려냈습니다. 즉 서로 완전히 다른 높이와 속도의 공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정후 타격의 가장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모든 공을 똑같은 스윙으로 처리하려 하지 않습니다. 공이 위치가 달라지면 배트가 들어가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빠른 공이 오면 빠른 공의 타이밍으로 대응하고 떨어지는 공이 오면 조금 더 기다립니다. 특히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는 홈런을 만들기 위한 스윙보다 살아남기 위한 스윙으로 바뀝니다. 야마모토 같은 투수를 상대할 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야마모토는 포심, 스플리터, 커터, 커브, 싱커, 슬라이더까지 다양한 구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그의 포심 평균 구속은 약 96마일 수준이고 스플리터 역시 91마일이 넘습니다. 단순히 빠른 공과 느린 공을 구분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타자는 투수의 손을 떠난 직후 몇 순간 안에 구종과 위치를 동시에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 투수를 상대로 3번의 타석에서 2번 안타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충분히 주목할 만한 결과입니다. 이날 이정후의 최종 성적은 3타수 2안타 1타점, 삼진은 없었습니다. 반대로 야마모토 역시 전체 경기에서는 7이닝 동안 7개의 삼진을 잡아냈습니다. 즉 야마모토가 좋지 않은 투구를 했기 때문에 이정후가 안타를 만든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야마모토는 여전히 많은 타자를 삼진으로 돌려세웠습니다.
그런 투수를 상대로 이정우가 2개의 안타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더욱 흥미롭습니다. 결과적으로 샌프란시스코는 다저스를 3대1로 꺾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정우가 만들어낸 적시타는 그대로 팀의 3번째 득점이 됐습니다. 최종 점수가 3대1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타점의 가치도 작지 않았습니다. 미국 F 역시 경기 후 샌프란시스코가 당시 월드시리즈 MVP 야마모토를 경기 초반부터 공략했다고 전했고 이정우와 라파엘 데버스가 이를 적시타를 기록했다는 장면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정우가 보여준 대응 방식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커브, 2번째 타석에서는 빠른 공, 3번째 타석에서는 스플리터, 야마모토는 계속 다른 답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정우 역시 매번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이것이 최고 수준의 투수와 타자의 싸움입니다. 단순히 누가 공을 더 빠르게 던지고 누가 배트를 더 강하게 휘두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상대의 선택을 더 빨리 읽느냐, 누가 자신의 약점을 더 잘 숨기느냐, 그리고 결정적인 한 개의 공이 들어왔을 때 누가 실수하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야마모토는 일본에서 이미 모든 것을 증명한 투수입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도 월드시리즈 MVP까지 차지하며 자신의 가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런 투수를 상대로 이정우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첫 타석부터 자신의 스윙을 보여줬고 투수 스트라이크의 불리한 카운트에서도 스플리터를 안타로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단순한 한국과 일본 선수의 대결이라고만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두 선수 모두 아시아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은 뒤 세계 최고의 무대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저리그라는 같은 무대에서 서로의 기술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야마모토가 공 하나를 던질 때마다 이정우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정우가 안타 하나를 만들 때마다 야마모토는 다음 승부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앞으로 두 사람의 맞대결을 계속 기대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날 한 경기의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이정우는 야마모토를 상대로 2개의 안타와 1개의 타점을 기록했고 샌프란시스코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야마모토가 이정우를 압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다시 이정우가 어려운 공을 안타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재미있습니다. 세계 정상급 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부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 자신만의 타격을 증명하고 있는 이정우. 두 선수가 다시 마주보는 순간 단 하나의 공에도 아시아 야구 팬들의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정우가 다시 한번 야마모토의 가장 강력한 공을 받아쳐 외야로 보내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안타 하나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펼쳐지는 또 하나의 진짜 승부가 될 것입니다.